니코틴 치사량, 뼈의 무게,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나온 검색 결과인데요. 검찰은 이것을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봤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 불리는 조이팔 사건. 범죄 수익의 행방과 규모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던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범죄 수익이 오고 간 자료를 복구해낸 것이죠.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 오늘 사건수사연구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명탐정,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수사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법과학자 장윤식 교수, 경찰청 수사국 심기수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포렌식, IT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등장한 과학수사 기법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관심을 가졌던 큰 사건이 있었죠. 가수 정준영의 성범죄 사건. 지난달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이 사건 당시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잖아요. 신기수 경위, 네. 이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것을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내용인데요. 예. 사건 관계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예인인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예. 2016년도에 강원도와 대구를 좀 돌면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가 이제 안 드러나다가 19년 초봄에 드러났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정준현 씨가 혐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 몰래 불법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있는 카톡방에다가 유포를 한 겁니다. 아이고. 네, 그 유포 같은 방에 있던 분들은 이제 방폭파라고 하죠. 카톡방에서 전부 나가는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휴대폰을 바꾸는 시도를 했었는데 네. 결론은 1년 동안의 재판 끝에 정준현 씨는 징역 5년, 네. 최종훈 씨는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처럼 디지털 기기의 사용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워도 찾는다. 디지털 흔적. 네, 디지털 기기에 남은 기록을 디지털 흔적이라고 하죠. 디지털 흔적. 우리가 신발 흔적은 족적, 자동차 바퀴는 뭐 윤적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디지털에서 남긴 흔적, 이것을 디지털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과학수사의 법칙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디지털 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에드몽 로카르. 예. 맞습니다. 그 프랑스의 법학자. 네네. 네네. 그 디지털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검색을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의 로그 기록이라는 게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앱을 다운받고 사용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전부 다 그 메모리에 흔적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이거를 삭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예. 그 삭제한 것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면은 원본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신발 자국이라든지 일반적인 흔적들은 지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또는 불태우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네. 디지털 흔적은 지워도 찾아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우려는 시도조차도 또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조차도 그렇습니다. 단서가 되고요. 네. 장윤숙 교수, 우리가 뭐 CSI 또는 뭐 과학수사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포렌식 하면 주로 과학수사를 얘기하는데 디지털 포렌식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뭐 포렌식스죠. 정확하게 포렌식스란 말이 뭐 우리말로 법과학을 번역을 한 건데 예. 그것이 이제 법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기술을 법적인 문제에 적용한다 하는 예. 것을 이제 그 법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렌식스라고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디지털 문제, 특히 이제 디지털 증거에 법과학적인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시다시피 디지털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막 크게 늘어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범죄 수사에서 활용도가 대단히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디지털 증거는 일반적인 다른 증거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정에서 제출이 돼서 사실 판단자가 그것을 보고 음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학적인 내용들을 일반적인 법관이나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까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메일을 누가 썼는지 네. 그럼 뭐 휴대폰에 있던 이메일이 법정에 제출돼서 누군가의 문서로 출력됐을 때 예. 출력된 그것이 이 휴대폰에 들어있던 바로 그것인지 아하. 이런 것들을 그냥 해서는 디지털 증거는 굉장히 쉽게 변경이나 조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음에 수집 단계부터 증거를 운반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제출하는 단계까지 예. 굉장히 또 뭐 절차도 그렇고 도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량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그것이 다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조작하고 변경해서 이게 증거입니다라고 법원에 제출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렇죠. 과연 원본과 맞는지 전문가가 다 검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워낙에 최근에는 이런 어떤 이슈도 많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법적으로 아하. 기술적으로 대단히 많은 논점들이 있고 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이제 범죄 수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민사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에서 어떤 부정 행위를 탐지하는 감사 목적 네. 또는 뭐 심지어 이제 일반적인 정보 보안의 영역까지 굉장히 넓게 활용되고 있는 각광받는 신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과연 현실과도 비슷할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경고하는데 신중하셔야 할 거예요. 유정석 컴퓨터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입니다. 이대철 사건에 대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유정석이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정황 증거는 되겠네. 그 파일을 굳이 삭제했다는 건 뭔가 구린 게 있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일 삭제 시기가 조성기에 유골이 발견된 바로 그날이에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압수수색한 성과는 있겠다. 어? 압수수색으로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증거를 찾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도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장윤식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제품은 포렌식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질문 굉장히 자주 받는데 그러게요, 예. 사실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상대적입니다. 간단한 답이 아니네요. 예, 어떨 때는 예. 생각보다 더 많은 기술을 활용하고 비용을 들이면 아하. 어려웠던 것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똑같은 특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했느냐 아. 또 이 증거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다른 정황들에 의해서 사실 진실이 밝혀지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것들 무자르듯이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게 확실한 답은 얻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증거가 인멸된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예를 아닐 수도 들어서 있고. 뭐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금속 같은 제품들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불꽃도 튀고 예, 맞아요.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허.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그러면 예. 분명히 손상이 가는 부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살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 칩에서 유용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음. 있지만 살릴 가능성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복구가 가능하긴 하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전 자료도 복구가 된다. 그렇습니까? 많은 물리적인 증거, 또 생물학적인 증거, 지문이나 DNA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멸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 증거도 물론 물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예. 잘 보관만 된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영구 불변에 가까운 보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앞서 장윤식 교수가 설명을 해주면서 디지털 증거는 복제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증거를 믿을 수 있는 건가? 과연 이게 복제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다. 또는 복제된 거라도 원본과 같으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정준영 사건에서 이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당시에 경찰이 정준영의 집보다도 이 복구를 맡겼던 업체를 먼저 압수수색해서 여러 보도와 논란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증거가 처음에 있던 곳에서부터 네.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의미를 해석할 때까지 예. 과연 그게 그것이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정보를 확보했던 출처가 네. 바로 원본 출처로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하.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 원본 증거와 그것들이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을 벌여야 됐던 거죠.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도 보겠지만 현장에서 그걸 다뤘던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다뤘는지 아하.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역으로 원래 우리가 가졌던 의심을 확증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쳤던 거죠.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 수사 과정이라고 보여요. 자연스러운 순서대로의 수사 과정이었다. 예,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제보자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정준영 측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식으로 그 조사한 게 압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준영 카톡 내용은 네. 공익 제보자가 갖고 있던 보건 파일이 수면에 드러났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정씨 측에서는요, 예.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이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하.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이고 네.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아.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들 뭐 독수 독과라고 하잖아요. 그 독이 묻은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독이 묻어서 먹을 수 없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불법적으로 압수한 증거는 아무리 그것이 정말 중요한 증거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과정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원리인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신기수 경위가 얘기해 준 것처럼 법원에서는 뭐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과정에 그 어떤 뭐 진실성 인정할 수가 있고 워낙 중요한 증거이고 이 내용을 믿을 수 있으니 분명히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좀 까다롭게 네. 5가지 요건을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관련성, 전당성, 동일성, 무결성, 신뢰성입니다. 아하. 이 5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네.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정 씨의 이 자료도 역시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아하.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 까다로운 5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정준영 사건을 보면요. 2008년 중화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배우 진관이 스캔들 떠오르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식 교수, 이 진관이 사건하고 정준영 사건 좀 유사점이 있죠. 네, 이제 마침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홍콩 경찰의 포렌식 팀장이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아, 그래서요? 내용을 들었는데 최근에 예. 국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돼서 아. 저도 뭐 더 흥미롭게 봤습니다만 예. 이제 일반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대원칙인데 네. 수사 기관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케이스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아하. 일반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수사 기관을 거쳐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냐 하는 문제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법정이 공익과 아하. 일반적인 개인의 이익들을 형량을 해서 어느 것이 네. 뭘 하느냐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수사기관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또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네.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아하. 없게 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비켜!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증거 있잖아.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증거 인정 안 한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가서 뭔가를 훔쳤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중요한 사건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것을 이익을 형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형량해 봐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수사기관은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 때문에 네. 결국에는 증거를 배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불법을 못 저지르게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들어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그럼 진관이 사건 같은 경우 좀 살짝 아직까지 그래도 뭐 기억을 잘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진관이 사건 좀 간단하게 설명해 굉장히 주시죠. 유사한데요. 사실 이제 그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었죠.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는데 아하. 수리업자가 그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 아마 연예인 컴퓨터고 그러니까 더 관심 있게 살펴봤겠죠. 어허. 뭐 안타깝게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여배우들과의 여자 연예인들과의 관계가 아. 노골적으로 있는 이제 그림 같은 게 많이 발견된 건데 그거는 뭐 서로 동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그런 그렇죠. 그래 것이겠죠. 그것을 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은밀하게 유통을 시켜버린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수사기관에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네. 워낙에 사건이 큰 파장을 벌이다 보니까 아하. 그것 때문에 뭐 선택하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하려고 했던 피해자도 있었고 네. 뭐 연예 활동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홍콩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던 사건입니다. 예, 예. 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창과 방패. 요즘 디지털 포렌식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방해하는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수 경위, 이걸 네. 안티 포렌식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렌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티 포렌식이라고 하고요. 네.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거나 또는 이렇게 물에 담근다거나 어허. 아까 언급했던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거나 예. 원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효과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돌았는데요. 네.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안에 칩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것이 살아 있다면은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아하.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네. 굉장히 많은 경험과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망가뜨린 전화기를 복구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 뉴스를 보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수사당국이 휴대폰 잠금 해제를 못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못한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간에 같은 휴대폰을 두고 막 오랜 동안 뭐 못하고 있는 이런 뉴스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휴대폰 잠금 네.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이제 지금 최근 갤럭시 7 이후의 휴대폰을 보시면은요, 예. 휴대폰이 화면이 닫히면은 네.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턴을 풀면은 다시 암호화가 풀리면서 화면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휴대폰을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패턴을 풀지 못하면은 어허. 그 자료를 빼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다 암호화된 자료라서 그걸 네.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하.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백도어까지 전부 잠가놔서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FBI에서는 애플의 협조를 못 얻으면은 그 이스라엘의 셀레브레이트라는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서 암호를 풀기도 합니다. 예. 장윤숙 교수,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디지털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 또는 범죄자 쪽에서는 없앨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이익이 오가기도 하고 또는 뭐 유죄 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절체절명의 그 판가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디지털 포렌식 기법, 안티 포렌식 기법 다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에 최근에 디지털 증거가 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이제 전임 대법원장께서 이제 퇴직하시면서 예. 어떤 중요 사건과 관련된 하드디스크를 네.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디가우징. 예. 디가우징은 이제 하드디스크는 그게 어떤 그 정보를 그 자기적인 성향, 자기적인 자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따라서 1과 0을 이렇게 나누는 아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강력한 이제 자기장을 쓰게 되면 네. 그것이 이제 자성을 싹 잃게 되고 초기화가 되면서 어. 또한 하드디스크를 접근을 하는 기초 정보까지 싹 초기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데이터도 없어지고 뭐 정보 자체도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또 예. 기술이 나오고 근데 아시다시피 디지털 분야는 워낙에 기술의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네.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기술들 또 새로운 기기들과 관련된 예.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창과 방패 끊임없는 그 대결이네요. 신기수 경이 네. 경찰청 수사국에 계신데 네. 불법 촬영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좀
할 얘기가 있죠? 네, 할 경찰청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통계를 보면은 최근 5년간 3만 건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지하철이라든가 공중 화장실, 최근에는 숙박업소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사건 반장 끝나면은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예. 불법 촬영 카메라 예방법 아하. 한번 검색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과학 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직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장윤식 교수.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 저는 이제 물리적인 증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증거가 양대 증거였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제3의 증거가 되었다. 제3의 증거. 네. 네, 심기수 경위. 네, 의학적인 지식으로 법률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법의학이거든요. 네. 저는 디지털 포렌식은 사이버 공간의 법의학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법의학이다. 네, 오늘 사건수사연구소에서는 디지털 포렌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